안녕하세요. 저 이사가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서 책을 읽어드립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신문 전체 페이지가 4페이지가 안 됐다고 하네요. 지금은 신문, 책, 게다가 누가 신문을 읽나 싶을 정도로 개인 크리에이터들, SNS, 유튜브까지 읽을 거리, 볼 거리가 정말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어디 아파트가 얼마를 찍었다더라, 어느 상권이 핫하다더라, 무슨 주식이 2배 됐다더라.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돈 되는 정보를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은 2개, 귀도 2개, 뇌와 심장은 1개입니다. 결국은 정보의 과잉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데요. 저 이사가 여러분의 선택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내돈내산, 협찬 없이 꼼꼼히 읽어보고 읽을 만한 책을 선별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 책 고르는 데 시간을 아끼세요. 자, 그렇다면 당분간 제가 읽을 책들은 3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고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꼬마 빌딩 또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책들. 2번째, 투자서들 중 명저들. 3번째, 비즈니스 카테고리 내의 자기계발서나 역사, 사회 저서들입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아무래도 한국 2010년대 이후 최근 시점을 배경으로 시의성 있는 부동산 관련 책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 2번째 카테고리는 고전 명작이라고 추천을 받은 책들, 주로 투자 마인드와 주식 투자에 대한 서적들이 될 것 같습니다. 3번째 카테고리는 창업자들의 자서전, 특정 국가나 기업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들, 국내외의 정치, 경제, 패권을 다루는 책들, 행동 경제학을 다룬 책들 등 다양한 소재의 책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문의 불을 잇는 부동산, 가족법인, 절세의 모든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특히 꼬마 빌딩 투자와 가족법인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꼭 보실 만한 책이에요. 2024년 11월 초판 발행했고요. 제가 읽은 거는 2025년 세법 개정안이 반영된 25년 8월 11일 2판이었습니다. 3일 인포마인이라는 출판사에서 냈고요. 3일 회계법인에 축적된 세무, 회계 지식을 출판하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저자인 나태현 세무사님은 국세청 세무조사 파트에서 8년, 그리고 3일 회계법인에서는 7년을 재직하시고 현재는 세무법인에서 부동산 가족법인 및 상속 증여 컨설팅을 주로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법인이 뭐야? 가업을 잇는다는 건가? 이름 그대로 가족만으로 구성된 법인일 것 같다고 느낌이 오시죠? 가족법인, 자녀법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세법에는 가족법인이란 말은 없습니다.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 대상인 가족법인이 없다고? 세법에서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 보유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특정 법인이라고 하고요. 이 특정 법인이 지배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특정 법인이 받은 이익의 지분 비율만큼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배주주의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이 또 복잡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긴 한데요. 그냥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이나 지배주주 또는 법인의 지배를 받는 법인,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나나 나의 가족을 주주로 해서 법인을 만든 뒤 그 법인에다가 돈을 빌려주든가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도 증여가 돼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직접 주나 법인을 통해서 주나
증여세 내는데 가족법인 왜 만들어요? 이렇게 생각해 하실 수도 있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어서 생으로 상속하는 것보다 법인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훨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간 상속세는 과세 표준을 30억 초과할 경우에는 세율이 50%에 육박하고요. 예를 들어 내가 월세 1천만 원 나오는 50억짜리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다가 15년 뒤에 상속을 한다. 15년간 지가 상승률이 1.45%라고 할 때 연마다 15년 뒤에 빌딩은 약 72.5억이 되고 월세는 약 14.4억이 쌓여서 합하면 87억 정도 되는데요. 상속세로는 43억가량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굳이 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법인세가 개인 소득세보다 세율이 더 낮아서 더 큰 세후 수익으로 재투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은 소득세 과세 표준에 따라 8,800만 원 이상이 되면 35%, 10억 원 이상이 되면 지방소득세 합쳐서 49.5%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가 법인을 통해서 돈을 벌면 2억 원 이상은 10%, 200억 원 이하는 지방소득세를 고려해도 21%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왜 가족법인을 통해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법인보다도 직접 증여를 하는 것이 더 나은 때도 있다, 그렇게 알려주고요. 부동산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의 절차와 최초 부동산 취득 시에 취득세 중과되지 않도록 풍부한 예규와 판례를 근거로 주의사항을 잘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예규랑 법령을 소개하는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저자의 현실적인 투자 경험, 저자가 자기 일로서 고민했던 지점들이 담겨 있다는 점이었었어요. 제가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파트 5의 부동산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방안, 파트 6의 가족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신축과 운영 파트였었는데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파트 5와 파트 6만 보셔도 매우 유용할 겁니다. 좀 더 상세하게 제가 메모했던 부분을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 부의 이전 수단에 따라 대여 한도가 커진다. 법정 이자율인 4.6%를 기준으로 자녀한테 직접 대여할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인 1천만 원 이상이 되지 않게 하려면 2.17억 대여가 한계지만 자녀 한 명이 주주인 법인에 대여할 경우에는 그 한도가 1억 원이 돼서 21.7억까지 무이자로 대여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상황별로 가족법인의 절세 전략을 달리 짜야 한다. 투자 대상이 근생이냐 주택이냐, 투자 기간이 장기 보유냐 단기 매각이냐 등 상황별로 꼬마 빌딩을 매입하고 운영, 그리고 매각할 때까지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까지 체계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 법인을 설립할 때 별 생각 없이 주식회사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식회사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아 기장업체 이외에 외부감사인도 따로 선임해야 하고 외부감사보고서도 다트에 동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로 하면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수 100명, 사원 수 50명 중에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외부 감사 대상이 되니까요. 좀 더 규제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자도 여러 가지 전략을 소개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법인도 내가 탄생시킨 인격이므로 가족법인을 단순한 부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가문과 함께 살아 숨쉬며 부를 전달하는 하나의 사회적 생물과도 같다고 느꼈습니다. 즉, 긴 호흡을 가지고 부의 재투자, 상속 및 증여를 고려하실 때 사업계획을 짜듯이 접근하셔야지 단순히 일시적, 단발성인 목돈을 주기에는 가족법인은 그다지 적합한 수단은 아닙니다.
가족법인은 결국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 역시 존재합니다. 국세청도 그래서 주택취득자금 조사할 경우에는 법인자금 유용을 한 꼭지로 세무조사를 하고요. 그렇지만 한 개인이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자신이 평생을 거쳐 일군 것들이 그 개인의 사망이라는 정할 수 없는 사건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도 허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해준 적법한 틀, 세법의 규정 내에서 낼 거 다 내고 그 부를 내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오래된 꼬마 빌딩 건물주 분들을 보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오직 자신이 살던 그 빌딩이 다인 경우가 많아서 증여에 실패한 경우 상속 물건으로 시장에 종종 나옵니다. 이런 꼬마 빌딩은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군침 도는 대상이지만 거꾸로 건물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살면서 자녀를 키우고 평생을 바친 건물인데 건물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지 못하면 결국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이 책은 법인과 개인, 어떤 수단으로 가문의 부를 이어갈 것인가 라는 고민에 실질적인 해답을 줍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설립한 법인이 투자도 해주고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배우자나 자녀에게 현금 흐름도 만들어주고 나와 내 가족에게 하나의 든든한 뒷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책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순 있지만 부동산 법인의 상속과 증여 컨셉을 잡아가실 분들에게는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별 5개 중 3.5개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상속세가 걱정되시는 부동산 자산가 분들이라면 이 책의 내용에 따라 꼬마 빌딩을 그냥 개인 명의로 두기보다 법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오늘 대신 책을 읽어주는 여자 이사의 대책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부동산 기타 투자와 관련된 책들을 계속 소개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 중 3분을 선정하여 이 책을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또 읽을 만한 책인지 이사가 미리 읽어보고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책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로 남겨둬 주세요. 모든 댓글은 제가 읽어보고 추후 유튜브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책녀도 좋은 책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